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의 경우 파트 1과 2로 나누어 3개월차 간격으로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 1의 완벽한 스토리 구축 때문인지 파트 2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전 세계 1위, 그리고 공개 이후 한동안 플릭스 페트롤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었죠. 하물며 넷플릭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톱10 넷플릭스에서도 파트 2 공개 이후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4월 17일에서 23일 기준으로 6위의 이름을 올리면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될 때 공개되어 전 세계를 한국 드라마 열풍에 빠뜨렸을 때만 해도 한국을 비롯해 세계의 언론들이 한국 드라마가 단순히 원히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오징어 게임 이후 넷플릭스 등 다양한 글로벌 OTT를 통해 공개된 한국 드라마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전 세계를 휩쓸었던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 또한 이런 맥락에서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미국의 영화 산업, TV 시리즈 등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뉴스, 분석 및 논평을 진행하는 콜리더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한국 드라마가 당신의 생각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이유라는 제목의 해당 기사는 한국 드라마의 중독성 있는 매력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제작 방식, 그리고 겹겹이 쌓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최고의 연기와 같은 것들을 꼽았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TV 앞에 앉아있다 주말을 다 날려버린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거대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줄거리만큼이나 풍부한 역사를 가진 한국 드라마는 분명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것들의 교향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텔레비전 산업은 서구 시청자들이 더 넓은 대중문화 한류운동의 일부로서 거대한 시장에 발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인 미디어로서 수십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K-팝의 두드러진 성공에 비해 한국 드라마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한국 드라마의 배급권을 확보하기 전까지 주로 아시아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스트리밍 대기업들이 그들만의 한국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오징어 게임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전 세계를 폭풍처럼 점령함으로써 당신이 어느 길거리를 걸어가도 한국 드라마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을 지나칠 가능성이 보지 않은 사람을 지나칠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다층적인 매력과 그에 따른 심각할 정도로의 중독성은 국제 관객들에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한국 드라마들은 종종 인상적으로 높은 생산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르를 보는 큰 요소는 아름다운 드라마, 영화 제작으로 귀결되죠. 제작진은 최대한 매력적인 설정과 의상을 제작하고 촬영은 원폭 패트샷으로 진행됩니다. 인기 있는 음악가들은 편집자들이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섬세하게 장면과 짝을 짓는 특정 시리즈를 위한 특별한 음악을 만듭니다. 또한 대다수의 한국 드라마는 각각 단일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리즈 방송과 동시에 촬영하기 때문에 관객들의 피드백이나 시청률에 따라 줄거리와 캐릭터 강도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본가의 약 90%가 여성이고 호텔 델루나의 홍자매와 태양의 후예, 더 글로리의 김은숙과 같은 일부 작가는 배우들과 비슷한 수준의 유명세를 경험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대 존중, 낭만의 충실함,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과 같은 전통적인 한국의 사회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흔한 일이지만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주제, 사회적인 문제와 같은 문화적 오명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한국 드라마들이 이러한 부분을 주제로 방영되기도 하였죠.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멜로드라마나 연속극입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 속의 소울메이트와의 로맨스, 깨지지 않는 우정의 유대, 높은 감정은 어떤 이야기도 지나치지 않고 필수적인 요소로 드라마에서 표현됩니다. 이야기의 내용과 감정적인 무게는 시청자들에게 관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들은 많은 시청자들을 쉽게 사로잡고 양질의 글쓰기를 통한 각본과 높은 감정적 지분, 그리고 생생한 스크린의 케미스트리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투자하게끔 만드는 충분히 매력적인 효과적인 트로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지배적인 거장들입니다. 그 예시들은 장르를 혼합한 역사적인 것처럼 끝이 없습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 오솜의 붉은 끝동과 같은 사랑 이야기, 스릴러인 시그널, 마이 네임, 그리고 푸른 바다의 전설과 같은 로맨틱 드라마와 사내맞성과 같은 로맨틱 코미디, 부자들의 삶을 풍자하는 스카이캐슬. 이 모든 것이 다행스럽게도 팬들을 달래기 위해 반전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작가들은 일단 특정 유형의 이야기가 잘 전달될 것이라는 약속을 확립한 이후에는 기대를 뒤집는 것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국 드라마는 미국 버라이어티와 타임즈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역대 시청률 탑5에 들었던 케이블 드라마입니다. 폭풍 속에서 상속녀 윤세리가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다가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생기는 일을 다루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보다 더 독창적인 로맨틱 드라마 컨셉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의 시나리오 작가는 주인공 커플에 대한 느슨한 고정관념, 즉 버릇없는 부잣집 소녀와 친목을 지키며 묵직한 군인 리정혁을 스케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느리지만 즉시 양쪽의 뒷이야기의 조각들을 나누어 줍니다. 오래된 한국 드라마의 전형적인 클리셰에서 벗어나 훨씬 더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히트작,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도깨비는 사랑의 불시착과 같이 한국에서 발생한 일종의 현상이었습니다. 고려 때 잘 알려진 장군이었던 김씨는 그가 오랫동안 섬기겠다고 맹세했던 젊은 왕에게 배신당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 신들 중 한 명이 김신이 전쟁터에서 했던 일에 대한 벌을 줍니다. 그는 그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다시 사라지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주어진 힘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술에 취한 자비로운 행동으로 우연히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예언된 신부를 만난 후 삶의 기쁨을 재발견할 때까지 말이죠. 이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풀어지는 환상적인 눈의 향연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김은숙 작가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 한 명으로서 과거 많은 히트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작품들을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죠. 도깨비의 경우에도 피할 수 없이 매혹적이고 섬세하고 친절합니다. 인간의 모든 면에서 말이죠. 4명의 주인공은 서로 다른 특징과 성격의 중첩된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제작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촬영 시나리오, 캐릭터와 음악 측면에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도깨비의 최고의 장면 중 하나는 주인공 2사람이 느린 동작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도깨비의 핵심 감독은 이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다시 한번 김은숙과 짝을 이뤄 그들의 아름다운 쇼를 펼쳤습니다. 그 감독의 촬영은 숨막힐 정도로 훌륭했죠. 한국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는 중독성이 강한 주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편안함, 품질, 독창성의 폭에서 거의 완벽하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죠. 표면 아래에는 항상 좋은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시청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원하면서 다시금 한국 드라마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